어딜 봐야 되지? 여길 봐야 되나? 어딜 볼까요? 여러분 안녕. 네, Q&A 영상은 처음이죠? 하지만 이런 거 앞에 서론이 길어지면은 짜증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서 교환학생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달아달라고 스토리를 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환학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여러분? 없음 말고 이렇게 올렸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정말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뭐 저는 현재를 사는데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리고 환불학생은 안 되는겨. 이렇게 제 정신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웃기네. 솔직히 웃기죠. 솔직히 웃겼다. 인정. 환불학생. 네, 환불학생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죄송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랩 잘해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랩을 저한테 왜 저는 랩 싸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랩 싸는 거? 그건 제가 잘하는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교환학생 가면 정말 언어가 많이 느나요? 늘 수밖에 없겠죠? 교환학생 재밌나요?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4가지 질문을 그 작은 네모칸 안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요. 늘 수밖에 없는 거는 없어요. 제 생각에. 네. 저는 사실 프랑스 처음 갔을 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 머릿속에 막 이만큼이 있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나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은 20대의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되는 거는 7, 8개월에 아기보다도 못한 언어를 구사를 하니까 이게 뭔가 자아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죠. 영어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실력이 늘더라고요, 늘기는.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는 건 없고 열심히 하면은 늘어요. 그거는 진리다. 인생의 진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빨간 모자 선생님, 라이브 아카데미예요. 라이브 아카데미. 근데 이분의 연습 가이드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분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연습 가이드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실전에 가서 써먹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고 사람들이랑 부딪혀서는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고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와,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애플 이렇게 들었을 때 사과라는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것처럼 단어 하나가 문장이 되어서 이렇게 길어져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 그 자체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라이브 아카데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강추, 왕강추. 요즘 이런 말 안 쓰나? 그리고 저는 미드를 엄청 좋아해요. 최애는 오피스 한 1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시즌 9까지 있는데 그 시즌 9까지를 한 진짜 10번 이상은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려고 돌린 게 아니라 재밌어서 돌린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발음이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re you gonna eat? 이렇게 하면은 너 지금 그거 먹을 거야? 이건데 Are you gonna eat? 이렇게 하면 너가 지금 그걸 먹는다고? 약간 이렇게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빡빡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아는 데는 진짜 미드가 최고다.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미드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프렌즈도 막 정말 많이 봤고 프렌즈, 뉴걸. 뉴걸 진짜 역작이죠, 역작. 뉴걸 그리고 브루클린 나인나인. 재밌어요. 그냥 영어를 배우는 게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대신 하면. 질문 대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4학년 1학기에 다녀오면 너무 늦을까요? 아무래도 올해까지 힘들 것 같아서. 아니요. 왜 늦어요? 적기인데? 최적기? 졸업하고 가는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졸업하고 못 가잖아. 4학년 1학기는 딱 좋은 시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뭐 다른 길을 가시거나 가기 전에 새로운 세상에서 넓은 시각을 배우고 보고 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Why not? 왜 늦어요? 하나도 안 늦어요.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로나코식에서 기승을 부리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4학년 1학기에 갔던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늦었어요. 가세요, 당장. 세 번째 질문. 프랑스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다 아니요네요. 제가 프랑스를 왜 선택했냐면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교환학생 대학교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마다. 저는 이제 그 리스트에서 제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과 그리고 마케팅 아니면 뭐 언론 이런 게 있는 과로 쭉 뽑아봤더니 정말 한 대여섯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과가 애초에 많이 없더라고요. 경영학과만 오질나게 많고 경영학과 최고! 5-6개가 남고 이제 거기서 추운 나라 빼고 따뜻하고 주변에 바다 있는 나라만 딱 내비두니까 2-3군데가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3군데에서 여기를 가자. 여기는 바다도 가깝고 여행하기에도 편할 것 같고 프랑스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가자 해서 X를 갔죠. 애초에 프랑스에 대한 뭐 어떠한 감정도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를 선택하는 팁입니다. 갔다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끌어모았을 때 애초에 저처럼 살짝 그 기분의 기본 베이스가 살짝 우울함이 베이스신 분들이라면 너무 날씨가 우울한 곳이나 막 항상 비가 온다 이런 곳은 살짝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항상 햇빛을 받았고 따뜻했고 마음 먹으면 바다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 X에서의 제 기분이 항상 어쨌든 0보다는 항상 높은 곳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 마음이죠. 뭐 나는 기분이 원래 우울하지만 더 우울한 나라에 가고 싶다 하면 뭐 우울한 나라로 가는 거죠. 사실 그게 우울한 게 아니겠죠. 자기 자신한테는. 뭐 자기 마음인데 이제 그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학교를 유튜브에 쳐보는 거예요. 그 대학 이름을 영어로 친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 이름 뒤에 브이로그 이렇게 한 글자만 더 붙이면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들이 미리 올려둔 자신들의 그런 행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웬만한 대학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감도 잡을 수 있고 아 여기 가야겠다 뭐 이런 삘이 꽂힐 수도 있고 이거 진짜 근데 중요해요. 나라 선택하는 거. 이거 한 4-5개월을 살 곳이니까 나라를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세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가서 뭐 적응 잘하면 되죠. 다들 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질문이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이건지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도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갔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사실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나는 가면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거의 가자마자 후회한 건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난 정말 후회스럽다.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공부를 하고 올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바로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던 에어비앤비 호스트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발음도 심지어 다 틀려. 막 메르시 막 이러다가 왔으니까 그게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프랑스를 조금 더 배워갔으면 조금 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교환학생 전 생활을 통틀어서 후회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조금 덜 힘들었을까? 조금 덜 울었을까? 뭐 이런. 그래도 부딪히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리 공부해 가시지는 마시고 시간 짬내서 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해 가시면은 배워오길 잘했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마다 다를 텐데 제가 가는 대학교에서는 경영 수업 중에는 영어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운이 좋게도 프랑스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프랑스어 성적이 필요한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알아봐주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수업을 들으려면 프랑스어 자격이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돼요. 학교는 연결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갈 때도 저는 프랑스어 성적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필요했어서 마지막에 갑자기 마케팅으로 영어 수업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5번째 질문. 언니는 교환학생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 까봐야 아는 게 교환학생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가서 정말 실망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기대 하나 없이 갔다가 너무 좋았어 이러고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좋을 경험이다. 힘든 거 하나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워낙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없을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뭘 조금 덜 열성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운빨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건가? 원래 인간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상황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겁먹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볼 수 있죠. 그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교환학생의 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주신 분이 기대했던 대답에 대한 매력을 한번 말을 해보자면은 다른 나라, 아예 다른 환경에서 아예 다른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뭔가 매일이 어떤 새로운 여행, 내일은 어디 가지? 내일은 또 어디 가지? 이런 새로운 여행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당연해지는 그런 일상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왜냐면 기호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통합체, 계열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신다면 그냥 패스하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아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프랑스와 한국의 생활의 통합체, 그러니까 공통점을 느끼면서도 차이점, 계열체에서 배우는 점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르잖아요. 이 생활이 나에게 더 맞을 수도 있고 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 교환학생이라는 게. 그게 너무 큰 장점이죠. 자기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점점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질문. 가서 꼭 해야 되는 거? 이건 꼭 해봐라. 추천. 뭐가 있을까? 혼자 단타로 여행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주말 여행 갔다 오는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도 결국은 새로운 것들이 결국은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행 가는 게 제일 기억에 남죠. 그리고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를 또 생각해보면 수업 째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왜 이유가 있게 째면 안 돼. 꼭 아무 이유 없이 수업을 째고 공원에 가가지고 강아지들 산책하는 거 구경하고 뭐 누워있고 햇빛 받고 뭐 이런 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패스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패논패시라면 교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 안에서 한번 수업도 째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좋죠. 아 맞아, 외식을 가끔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돈 아낀다고 외식 정말 잘 안 하고 매일 재료 사서 요리해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걸 거기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새로운 음식 많이 먹어보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연애도 하세요. 저는 못 해봤지만 뭐 할 수 있다면 이거 쉽지 않겠죠? 시도하세요. 시도하세요. 저는 워낙에 그렇게 막 발발 돌아다니는 타입이 아니라 거의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불러내줄 때만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자주 나갔어요. 그냥 거의 매일 나갔죠. 여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친구의 파티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친구의 파티에 가서 친구의 친구까지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언어도 훨씬 더 잘 늘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까 말한 연애도 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환학생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데 번외편 질문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BTS 팬이라고 답변이 오나요? 네. 바에 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할 때 밖에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을 많이 걸어줘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크게 한 3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믿기시지 않겠지만 그걸 물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조용히 손 넣어주면서 나는 내래 북에서 왔니? 막 이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뭐 이러죠. 그걸 물어본 게 잘못이지. 모를 수도 있지.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 BTS 안다 이걸 말을 하죠. 나 BTS 안다.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뭐 음식이나 2002 축구 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한국 가본 적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BTS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한국인들 특징이잖아요. 약간 국위선양하는 느낌. 뿌듯하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또 질문 주셨던 게 프랑스에 가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나냐고. 일단 답변은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느낀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냄새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저는 파리 지하철 탔을 때 괜찮은데 생각보다? 당연히 서울 지하철이 최고긴 하지만 대구 지하철도 짱인데 여튼 한국에 있는 지하철이 최고긴 하지만 파리 지하철도 막 듣던 대로 막 그렇게 안 좋진 않네? 좋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파리 지하철 잘못 앉으면 찐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진 않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길거리도 되게 내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세요. 힘든 경험이 되거나 다시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니까 배팅을 하세요. 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시간과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꽤 하셨었어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아마 이번 해가 지나면 로나코 씨께서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지 이런 거를 느끼고 오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이 아마 새해 다음 날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이나 적어주세요. 댓글은 읽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